요즘은요, 공부하기 아주 좋은 날씨예요. 안 그래요? 7월, 8월 돼봐요. 더워서 공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공부도 힘들지, 날씨 덥지, 이중고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5, 6월달 바짝 당겨놔야 됩니다. 5, 6월달. 굉장히 중요해요. 5, 6월달 빡시하는 분들이 접할 때 굉장히 공부는 편해지고요. 동착력 굉장히 유리합니다. 5, 6월달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집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가 붙어야지 2차가 합격이 될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1차 점수가 상당히 미미할 거예요. 미미하다면 일단 지금 내 실력을 떠나서요. 실력을 떠나서 내가 원래 9월달 시험을 치른다면 희망 점수 있죠. 예를 들면 1차 점수가 평균 민법 개론이죠. 60점 나왔으면 좋겠네요. 65점, 70점, 80점, 90점. 5개 지시할게요. 90점요? 몇 점요? 희망 점수 70점요? 예. 몇 점요? 80점요? 예. 제가 한 주일을 강의하면서 확인했지만은요, 길동이 최고 욕심들이 많아요. 이거 점수가 부질없어요. 부질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1차 80점 초과는 고로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1차는요 65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7, 8을 되면요 필이 와요. 내 점수가 55점인데 60점이다. 65점이다. 막판에 문제 풀면요 느낌이 와요. 항상 자기 레벨에 점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 65, 70 점수가 보인다.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1차는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무난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적당히 오르부리면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65점은요. 근데 이 점수는요. 부질없을 뿐더러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봐요. 아니 이건 너무 더 합격이고 이것도 합격이잖아요. 똑같아요. 왜 쓸데없는 정력을 낭비합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요거 딱 안전바로 확보하고요. 나머지 더 받을 점수 있죠. 이 시간을 2차 공부. 2차 공부하세요. 2차 공부. 1차는 적당히 요 맞춰가지고 요런 거 공부하고요. 더 받을 점수 정말 힘들어요. 그 시간, 그 노력 갖고 2차를 올인하세요. 무조건 동착기입니다. 2차를 소홀하면서 1차 많이 바라본들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1차 65점 점수라면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관리하면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남는 점수 전부 다 어디다가 2차에 매진하자. 가능한 여러분들 그냥 하는 공부라면요. 1차는 이런 것 하세요. 이런 것. 이런 것 하시고. 학교로는요. 계산 문제만 이겨내면 그걸로서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그 평만 넘기시면 1차는 합격이면 아시겠어요? 아니 계산 문제 말이 나왔으니까 특강 6월 언제죠? 저는 10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요일. 예. 이때 계산 특강 자료 유형 40개 유형. 나오시는 유형 40개입니다. 여기다가 총 문제가 73문제로 자료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시험 계산은 10문제 나왔죠. 전부 다 나왔습니다. 100% 적중입니다. 원래는 장난 못하지만은요. 그래도 90%는 적중이 돼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 이거 들고 이거 갖고요. 언제까지? 8월 말까지요. 8월 말까지. 매일 푸시면 돼요. 딴 거 안 봐도 돼요. 이거만 매일 푸시면요. 8월 말로 계산 문제 자동 아웃입니다. 그러되면요. 계산 문제가 8개, 10개 나왔다. 저는 반타작 4개만 맞추라고 하지만은요. 제 말대로 다 따라고 매일 푸신 분들은요. 시험 딱 끝나니까 전부 다 6개 득점, 7개 득점. 거의 다 득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웃었지만은요. 이거 따라 하시면요. 진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제가 수년간 지켜봤거든요. 사례가 아주 많은데. 그래서 일단 이런 거 하시고 2차는 가능한 좀 꼼꼼히 보세요. 2차는 평생 쓰이거든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만약 원래 1차만 딱 붙고요. 2차를 내내야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1년 공부 힘든 거 아시잖아요. 힘든 공부 원래 끝내버리세요. 원래 끝내버리고 차라리 2차 가능 깊이 있게 공부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시면요. 실무활동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재수할 그 힘든 시간 갖고 학교 올래 하시면서 차라리 내년에는요. 실무 공부 많이 하세요. 정말 좋은 자료 많습니다. 좋은 강의 많고요. 저도 소공사로 자격증을 따로 지인한테 걸어놓은 게 지금 만 3년입니다. 저도 언제든지 사무실에 내면 중개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요즘 시중에 나온 책은 거의 다 구입해서 다 분석하고요. 다 쳐서 옮깁니다. 정리를 다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본 책이 이겁니다. 가장 최근 책이에요. 빨간 책이에요. 제목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입니다. 임대사업 하게 되면 관심이 있죠. 저는 임대사업, 매매 사업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실무하게 되면요. 그냥 수수료 안 받을 거예요. 임대사업 할 거고요. 그래서 매매 사업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왜 봤을까? 보통 임대사업 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주로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사가지고 임대사업 등록해가지고 임대료 받잖아요. 그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레드오션입니다. 피틱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책을 샀느냐. 임대사업 몰라서 못 산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분석하니까 여기서는요. 시각을 넓혀주더라고요. 블루오션. 제가 보지 못한 것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자, 머릿말에 자, 조금 와닿는 말이 있어요. 머릿말을 딱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3일 동안 이 책은 다 읽었거든요. 이제 정리하는 것만 남았는데 머릿말 보게 되면요. 보통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하면 원룸,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을 떠올리는데 여기에 생각을 고정시켜서는 곤란하다. 많은 사람이 뛰어든 분야는 이미 피틱이죠.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면 경쟁도 높고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저도 몰랐던 거.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죠. 예. 이거 특정 소수가 엄청 수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또는 공원, 봉안당, 유치권 양수, 지주공동사업, 국공유지 임차 또는 정부 정책 자금의 활용, 유효 임야에서의 에너지 생산, 즉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블루오션 분야로서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팁을 확실한 게 얻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지주 공동개발이 있죠. 지주 공동개발. 예.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고 개발자가 공동으로 개발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용인입니다. 용인의 A씨가요. 땅이 15,000평입니다. 15,000평을 팔겠다. 이거 누가 삽니까? 개인은 못 삽니다. 주로 건설회사가, 개발업자가 이 땅을 사게 될 거예요. 금방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일단 이 광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 B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 땅 살게요. 이 사람은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하지? 계약금 3%만 드릴게요. 보통 계약금 10%잖아요. 3%만 드릴게요. 나머지 97% 잔금은 내가 개발해서 가르자. 그래서 계약금 3% 지급하고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지 분석해서 개발 사업합니다. 개발 사업. 3% 계약금 지불하고요. 지주 공동개발로 했을 때 분양하니까 세전 현금 수지 수익이 180억입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설령 분양이 안 됐다고 치자. 이것을 전부 다 임대로 돌려도 수지가 최소한 100억이 나와요.
분양하면 수익이 180억, 임대하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자 이걸 보고 찾아갑니다. 3% 갖고 내가 개발할 테니까 전부 다 맞출 테니까 당신한테도 플러스 알파 줄게. 그럼 이 사람은요 결국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그건 저세생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생각으로 적은 돈 갖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성격이 확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친구가 삼성역에서요. 여기서 감정평가사 보상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보상 업무. 이 친구는 정보에 빨라요. 당장 오늘 만날 겁니다. 연락했어요. 막걸리 한잔 마실 거예요. 마시면서 친구거든요. 동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너 전국에 보상용지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이 사람 찾아봐라. 지주를 찾아봐라. 내가 자금 전부 다 땡겨볼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 들어가자.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 큰 사업이다. 가능하잖아요. 생각을 끼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공부에 매달리지 마세요. 말고 빨리 원래 학적 동차해버리고 매년 1년 딱 잡고요. 실무 공부해보세요. 생각 정말 넓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기를 떠나서요. 임대사업, 매매사업, 경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만 깨면요.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갖고 돈 버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돈 사는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학교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체계를 잡고 공부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노력 깨려지 마시고 합격하시면요. 실무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중개 실무로 만족하시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자, 프린트 계속 볼게요. 프린트. 프린트 보시면요. 이제 균형가격 결정. 별표 3개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5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출제는 15번 나왔어요. 거의 매년마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가격 결정입니다.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은요. 출제문제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껏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 문제 비중이 높아요. 프린트 보니까 목차가 2개 있죠. 1번 균형가격 결정, 2번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먼저 균형가격 결정부터 봅니다. 균형가격 결정은 예외 없이 100% 계산 문제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가 프린트 보니까 박스 있죠. 1번, 2번, 3번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 봅니다. 쉬운 그래프예요. 균형가격 결정은 수요 곡선과 공급이 있습니다. 이 양자가 서로 일치하는 점에서 여기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이잖아요. 이것 빼고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문을 5개 만들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문자 Q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수요함수 식을 주고 공급함수 식을 주면서 이렇게 식을 주면서 이렇게 구하라. 계산 문제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1번 보게 되면 먼저 문제가요. 2개의 식을 주면서
균형 가격 구하시오. 또는 균형 양을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두 개씩을 일치시키자. 그래서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 식만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답이 무조건 나게 됐습니다. 반복합니다. 균형을 묻게 되면 무조건 일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균형을 묻지 않고요. 문제는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임대료 규제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묻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래프 볼까요? 우리가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하죠. 이렇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요 빚금 친금만큼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죠. 그래서 낮게 설정하니까 어떤 시장 상황? 초과 수요. 이때 시장 상황으로 초과 수요를 말입니다. 얘가 주로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이걸 구할 때는 예외 없이 무조건 대입만 시켜줍니다. 대입만 시켜주죠. 따라서 정부가 규제하면 어떻게 한다? 대입시키자. 균형 모르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이다. 3번입니다. 3번은요. 프린트를 보게 되면 두 개의 함수 나왔죠. 저는 편하게 두 쌍 적을게요. 지금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얘는요.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쌍을 준 경우요. 자, 식을 주고 또 더 줘요. 두 쌍을 줘요. 두 쌍. 두 쌍을 주면서 양자의 차이를 물어요. 즉 얼마나 변하느냐. 그럼 두 쌍을 주더라. 이렇게 두 쌍을 주는 경우는 바로 무조건 균형가격 이동이다. 예를 묻는 계산 문제거든요. 두 쌍 주더라 무조건 균형가격 이동 계산 문제. 아무리 두 쌍을 주더라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두 쌍 주면서 균형가격 차이를 구하시오. 균형물이면 일치만 시켜줍니다. 두 쌍 주면서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규제하면 그대로 대입만 시켜줍니다. 결론, 한 쌍을 주건 두 쌍을 주건 무조건 균형을 모르면 일치해. 규제하면 대입.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오늘 지문 프린트 봅니다. 프린트 보시면요. 문제 2번과 3번입니다. 2번, 3번 보겠습니다. 2번부터 봐요. 2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수요 함수가 QD 이꼴 700-2P가 돼요. 수요 함수 QD 이꼴 700-2P가 돼요. 이어서 공급 함수는 QS 이꼴 100 플러스 P다. 이러면서 균형가격과 균형양을 구하시오. 균형을 묻잖아요. 당연히 균형을 묻게 되면 일치만 시켜주면 끝. 따라서 수요함수, 공급함수 얘만요 일치시켜주면 돼요. 700 마이너스 2P 이꼴 100 플러스 P가 돼요. 다 풀었습니다. 정리만 하면 돼요.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고요. 자, 숫자가 넘어갈 때 아시죠? 이항시키는데요. 숫자가 넘어가면 부호가 그대로 넘어간다. 반대로 바뀐다. 바뀌죠. 플러스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넘어가니까 합해서 얼마? 6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다. 합해서 얼마? 3P가 돼요. 암산되죠. 따라서 가격 P는 얼마가 나온다? 200입니다. 가격 200 나왔고요.
이어서 이제 가격이 200 나왔으니까 P에다가 200을 넣어줘요. 가격이 200이잖아요. 그러면 양도 일치가 돼요. 700 빼기 400은 얼마? 300. 100 더하기 200은 얼마? 300. 균형량은 300이 됩니다. 가격 200, 양은 300 나왔고요.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확인.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예요. 수요 함수가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공급 함수가 100 플러스 P가 돼요. 예를 들면서 겨냥 가격 양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일치시켜주니까 가격이 얼마 나왔다? 200이 나왔고요. 양은요 300이 나왔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다시 2-1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죠? 지금부터 문제를 만들어요. 자, 2-1번은요. 뭐지? 두 쌍. 지금부터 두 쌍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한 쌍이지. 한 쌍입니다. 수요 함수가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 공급 함수가 100 플러스 P가 돼요. 한 쌍. 얘는 풀었잖아요. 푸니까 얼마 나왔지? 이렇게. 가격은 200이 나왔고 양은 300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쌍은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쌍은 QD1 하면 QD2가 돼요. 두 쌍이니까. 이꼴 1000 마이너스 2P다. QS1, QS2가 돼요. 얘는 그대로 100 플러스 P다. 뭐만 달라졌죠? 얘만 달라졌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니까 요거 보시면서 자, 또 올려봐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몇개 많아요? 700이 1000이잖아.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싹 바꿔줘요. 하나만. 그러면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매기잖아요. QD1이 이렇게 했는데 소득 증가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QD2 이꼴 1000 마이너스 2P가 돼요. 수요 증가 맞죠? 그러니까 한 쌍, 두 쌍이잖아. 그럼 이제 얘를 일치시키면 교행점이 되겠네. 그러면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하면서 증가하잖아요. 둘 다 증가인데 이제 이것을 구해봐라. 그럼 구하려면요. 역시 균형감에 일치만 시켜주면 되겠지. 일치. 그래서 얘랑 얘를 일치를 시켜요. 1000 마이너스 2P 이꼴 100 플러스 P가 돼요. 100이 넘어갑니다. 암산 얼마? 9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야 합해서 3P가 돼요. 암산 되죠? P 얼마? 300. 다시 여기다가 300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1100이 600이니까 400이 되고 100 더하기 300이니까 400이 되고 그래서 균형량은 400이 됩니다. 이렇게 두 쌍을 주면서 뭘 묻지? 얼마나 변화하느냐? 차이를 묻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지. 가격이 200에서 300이니까 자 얼마 상승했다? 100 상승했다. 양은 300에서 400이더라. 양은 얼마 증가했다? 100 증가했다. 요만큼 변화했잖아요. 지문 보고 견형 가격은 100 상승하고 견형량은 100 증가한다. 요 정답만 찾으시면 돼요. 당연히 출제인들은요.
환상을 안 준대 말입니다. 이렇게 두 상 주면서 얼마나 변화하느냐. 한 상을 풀건 두 상을 풀건 똑같은 계산 문제. 그럼 결국 얼마 나왔습니까? 300이 나왔죠. 양은 얼마 나왔어요? 400이 나왔죠. 따라서 가격은 얼마 상승? 100 상승하고 양은 얼마 증가? 100 증가했대서 얼마나 변하냐. 얘를 물었잖아요. 두 상. 항상 이렇게 두 상을 주게 되면 뭐뭐다 균형 가격 이동을 묻는 계산 문제가 돼요. 항상 우리 시험은요. 자, 늘 얘만 출제가 돼요. 항상 두 상을 줘요. 두 상.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균형과 이동 봤고요.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3번. 3번 이겁니다. 임대료 규제. 규제입니다. 문제 3번 봐요. 3번요. 아파트 수요 함수가 P 이꼴 100 빼기 QD이다. P 이꼴 100 빼기 1000이니까 1000 마이너스 QD가 돼요. 다음에 공급함수가요. P 이꼴 400 플러스 EQS예요. 공급함수가 400 플러스 EQS예요. 문제는요. 이 경우에 정부가 가격을 600만 원 규제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600 규제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나왔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600으로 규제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무조건 대입한다. 따라서 규제하면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600 규제했잖아요. 이것만 대입시켜주면 돼요. 가격을 얼마 규제했다? 600. 대입 끝. 얼마 규제했다? 600. 대입 끝. 다 풀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600 이꼴 1000 빼기 얼마? 400이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400입니다. 400. 수요가 400입니다. 다시 600 이꼴 400 더하기 얼마? 아니, 요 전부가 200이죠. 200인데 EQS니까 QS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0. 100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수요가 몇 개? 400개. 공급이 몇 개? 100개. 수요가 몇 개 더 많다? 300개 더 많다. 정답 300개 초과 수요입니다. 300개 초과 수요. 간단합니다. 따라서 균형을 모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면 돼요. 여기 전부 다입니다. 여기까지가 균형 가격의 결정입니다. 다시 비교 정리 표를 볼게요. 표. 자, 표를 보시면 이제 균형 가격 결정은요. 1번, 2번, 3번 모두 정리했고요. 2번 내려가죠.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하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여기서 풀어봤잖아요. 식을 두 상 주게 되면 이동 묻더라. 이동은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래 내용이 전부 다 그래프와 관계됩니다. 그러면 이동 박스 보시면요. 참고표 있죠. 탄력성 크기에 따른 가격 변화 폭인데요. 화살표.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은 크다. 안겠죠? 뭐 비비빅. 화살표 밥. 그러나 거래량 변화폭은 작다. 여기까지는요. 지난 과정 보았지만은요. 이번 과정 한 번 더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대요.
이것을 비비빅으로 암기했잖아요.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다시 정리하면 비탄력적일수록 B 나왔죠. 무엇이 가격 변화폭이 크다. 비비빅입니다. 비탄력이면 가격폭이 커진대요. 이렇게 암기했고요. 그러나 거래량 변화폭은 작다. 다 알면 좋겠지만은요, 항상 우리 시험은요, 가격 변화폭, 얘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돼요. 얘를 묻습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했고요. 그러면 수입법칙 아시잖아요, 수입법칙. 수입법칙은 반비례 법칙이죠. 가격과 거래량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얘는 서로 뭐 반대로 생각하자. 얘가 크면 얘는 작다 말입니다. 수입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그래프 확인합니다. 똑같은 수요 곡선이 있어요. 다만 공급만 달라집니다. 공급이 가파라요. 공급이 완만합니다. 이 차이점이잖아요. 공급이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공급이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입니다. 이 차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수요가 증가합니다. 똑같이 수요가 증가해요. 100개, 100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수요 증가. 그 결과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균형 가격 이동입니다.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양은 원래보다 증가 감소,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 폭이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거래량 변화폭이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얘는 가격 폭이 자, 더 증가, 덜 증가. 더 증가. 더 증가, 덜 증가. 덜 증가. 거래량입니다. 더 증가, 덜 증가. 덜 증가. 더 증가, 덜 증가. 더 증가. 이걸로 끝. 결론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폭이 크잖아요. 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해서 크다, 더 증가합니다. 이것을 그래프 그리지 말고 문장으로 비비빅으로 문제를 해석하자 말입니다. 그러면 박스 밑에 지문 2개 있죠. 이 2개 지문이 그대로 기출문장입니다. 문제 확인해요. 1번요. 공급이 가격이 돼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직이죠. 공급 수직 그려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지. 끝. 따라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이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다 그랬네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가격은 상승하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불변. 양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질문 볼까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모두 증가한다 틀렸지. 균형 가격은 상승했죠. 그러나 균형량은 뭐? 불변.
균형량은 불변입니다. 2번 내려가요. 수요가 증가할 때 얘는요 2번이 바로 이겁니다. 비비빅 요거 묻는 문제. 비탄력이면 가격폭이 커진대. 2번 질문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르죠. 오른다. 끝에 봐요. 끝에 보니까 오른다 나왔잖아요. 오르는데 중간에 문장 공급이 비탄력이면 비비빅 더 올라 덜 올라? 더 오른다. 끝. 더 오른다. 라고 답을 채우시면 되고요. 다시 오늘 지문 프린트 봅니다. 자, 오늘 지문 보시면서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에서 15번까지인데 12번부터 문제를 안 풀으세요. 자, 12번부터 15번까지 봅니다. 그러면 12번, 13번 묶어줄래요? 두 개 묶어주고 14번, 15번 묶어주고요. 그래서 이 각각 지문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 12번요. 공급이 가결해서 완전 비틀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 아니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일때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꼭 이 그림이네요. 이럴 때는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이다만 찾으면 돼요. 따라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지.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은 상승합니다. X. 13번요. 역시 기출문장입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가 수직이 돼요? 수평이 돼요? 수평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입니다. 이럴 때 공급이 있어요. 따라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데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 다 그랬잖아요. 끝.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결과 가격은 상승, 하락, 불변. 가격은 불변입니다.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하죠. 양은 증가하더라.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만 찾으면 돼요. 따라서 균형임들은 변하지 않지만 불변 맞죠? 균형량은 증가한다. 맞네요. O입니다. 14번, 15번 묶어놨죠. 묶어서 적어줍니다. 요거요. 빅 적어주고 빅. 비비빅 어로 푸는 겁니다. 14번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끝에 봐요. 오른다 나왔죠. 중간에 문장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비비빅 더 올라 덜 올라? 더 오른다. O입니다. 15번요.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끝에 봐요. 내린다 나왔죠. 내리는데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비비빅 더 내려 덜 내려? 더 내린다. O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럼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수공급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으니까 140페이지요. 140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기 때문에 얘는요. 목차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요. 바로 오늘 프린터 보면서 문제로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141페이지 보니까 목차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나와요. 바로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의 특징 나왔죠.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1번, 2번, 지문 2번부터 볼게요.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다. 아시는 내용이죠. 3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즉 진폭이 크다.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43페이지입니다. 3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유형은 요 그림 기억나시죠? 요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후퇴시장. 얘는 뭐죠? 하향시장. 회복이죠. 호황이다. 상향시장. 그리고 꾸준히 안정이 되었다. 안정시장입니다.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만 확인해 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얘가 현재입니다. 오늘이에요. 현재로 놓고 본다면 1년 전 과거 사례는 여기서 과거 사례가 매매가 됐겠네.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다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예요. 현재라면 1년 전에는 여기서 매매가 됐겠네. 따라서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보니까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따라서 이때 상한선이 되고 이때 하한선이 되고 출제가 잘 됩니다. 또 더 잘 묻는 것이 부동산 활동인데요. 부동산 활동은요, 이렇게 암기해 있잖아요. 자, 상도, 하수 들어보셨죠? 상도, 하수.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라고 했죠. 상도, 하수. 따라서 상향시장은 누구를 중시한다? 매도자 중시바. 하수, 하향시장은 누구를 중시한다? 매수자 중시바 해서 상도, 하수. 그래서 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상도, 하수.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3장 넘어가요. 148페이지입니다. 02번 거미집 모형이죠. 거미집 모형은 지난 과정 그림을 전부 다 그려드렸고 또 암기도 했으니까 얘도요 문제 풀면서 바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문 프린트 보세요. 지문 프린트 보시면 문제 4번요.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총 지문 9개죠. 9개 지문 중에서 1개 빼고 전부가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 여기서 5개 뽑아내면 종합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봅니다.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 정점에서 저점까지가 다른 말로 후퇴를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후퇴죠. 후퇴는 길다 짧다? 짧은데 맞죠? 이어서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후퇴입니까? 회복입니까? 회복이죠. 회복은 길다라고 했잖아요. 회복은 길다 하니까 장기간에 걸친다. 맞습니다. O입니다. 2번요. 부동산 경기랑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경기를 말한다. 맞죠?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상업용 경기가 아니고 주거용 경기죠. 주거용 경기를 가리킵니다. X. 3번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또는 대책을 발표했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하락했다. 이게 요즘 현실이죠. 정부가 워낙 규제가 심하죠. 이렇게 경기가 하락하면 이는 순환적입니까? 비순환적입니까? 비순환적 경기 변동 맞죠? 정확히 말하면 바로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무작위적 변동이 되고요.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비순환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 맞는 말입니다. 이어서 방학 때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이 늘어난 것은 계절적 변동이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상향시장은 사례 가격은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맞죠?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맞죠? O입니다. 5번요. 상향시장은 서로 살려고 해요? 팔려고 해요?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서로 살려고 하니까 거래 성립을 당기려고 합니다. 파는 사람은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파니까 매도자는 거래를 밀려고 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6번요. 6번은 이겁니다. 상도 하수. 그래서 하수, 하향 시장은 매수자 중시화. 하향이나 후퇴, 이 둘 다 뭐지? 둘 다 매수자 중시화예요. 따라서 6번에서 하향 또는 후퇴 시장은 중개활동은 하수, 매수자 중시이기 때문에 단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상도 하수,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X. 7번요. 하향 시장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구입 현상이 두드러진다. 구입이 두드러지면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서로 살려고 한다. 구입이 두드러지면 상향시장이죠. 하향 틀렸고 상향시장입니다. 8번, 9번 묶어주고요.
8번, 9번이 바로 거미집 모형인데요. 거미집 이론 가볍게 확인해요. 이 그래프로요. 자, 이 그래프가 거미집 모형에서 수렴형인데요. 그러면 수렴형 모델의 조건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수렴형은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크다고 했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수탄이 클 때 수렴형이 되고요. 이어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관계죠. 역수니까 기울기는요.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가 큰 겁니다. 공기가 커야 됩니다. 이때 기울기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커야 됩니다. 이럴 때 수렴형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 모델을 그림으로 그리면 수탄이 크다,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완만합니다.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은 가파라예요. 얘가 수렴형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이만큼 농사 지었대요. 공급이 넘쳐요. 초과 공급입니다. 이럴 때 배추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폭락하죠. 배추값 내려갈 때 농민들이 농사를 더 짓는다, 포기한다?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농사를 포기하니까 다음에는요. 농사를 이만큼 적게 짓잖아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배추값 폭등 올라갑니다. 배추값 올라가니까 떠났던 농민들이 대거 들어와요. 대거 들어오니까 다음에 또 농사 많이 짓죠. 많이 지면 또 가격은 폭락하고요. 얘가 반복되면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얘가 바로 수렴형 모델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거미집 모형은요. 한 해만 분석한다. 여러 해를 분석한다. 여러 해 분석이죠. 여러 해를 분석한 것이 바로 동태적 분석입니다. 여러 해 분석이다. 동태적 분석. 동태 분석이 되고요. 이때 거미집 모델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때 전제 조건을 수요와 공급으로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요는요. 원래 배수가 싸니까 쌀 때 많이 먹죠. 적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기 가격에 적각 움직입니다. 공급입니다. 공급은 배추가 폭락이에요. 폭락할 때 농민들이 농사 포기하죠. 포기할 때 올해 농사 포기한다. 내년 농사를 포기한다. 내년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급은 언제 가격? 1년 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1년 전 가격, 전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수요는 적각 움직이지만 공급은 1년 차이 두고 해서 일정 기간 후에 움직인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문제 확인해요. 8번입니다. 거미집 모형은 균형의 이동을 비교 동학적으로 설명한다. 동학적으로 동태적 분석이다. 여러 해 분석 맞습니다.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는 즉시 변화하지만 공급량은요. 일정 기간 후에, 일정의 후에 움직인다. 맞죠? 옵니다. 9번요.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수탄이 공탄보다 클 경우 무슨 형? 수렴형이죠. 그래서 균형에 수렴한다. 맞네요. 옵니다. 여기까지 지문들을 보았고요. 자, 경기변동은 문제로 대체하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교재가 몇 페이지입니까? 151페이지죠. 부동산 시장은요.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